우리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연초마다 새해 결심, 그중에 아마 특히 금연 결심 뭐 이런 거 많을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리서치가 우리 국민들의 새해 결심 뭔지 조사해 보셨다고요? 예, 그 올해 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그 18세 이상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한 웹조사를 통해서 그 새해 소망 그리고 기대 사항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자신의 건강이라는 응답이 22%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가족, 지인 등의 건강 이게 1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압도적이네요, 건강이. 그렇죠. 예. 그 두 개를 다 합치면 40%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취업, 창업, 승진 이것도 꽤 되는데 이것이나 결혼, 출산, 연애, 그다음에 더 많은 여가 생활, 가족 화목, 로또 당첨 이것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죠. 로또 당첨도 있어요? 12%였습니다. 하하. 건강이 우선 1등이네요. 예. 빅데이터 상에서는요? 빅데이터 상에서는 이제 돈 많이 벌자가 1위였습니다. 돈 1등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다이어트, 운동, 건강 이게 이제 2, 4, 5위니까 이것도 건강으로 좀 묶을 수가 있거든요. 합하면 건강이 1등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함께 묶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휴가가 3인데 이거는 휴가 올해는 좀 제대로 써보자, 좋은 데 가보자, 남기지 말고 쓰자 약간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공부 열심히 하기, 책 많이 읽기, 그다음에 아침이 있는 삶,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끝으로 새로운 곳에 도전하기 등 이런 게 좀 새해 목표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두 분은 뭐 새해 결심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두 가지였는데요. 그 조사 파트를 좀 글로 한번 정리해 보자. 그다음에 4대 유튜브 방송. 예. 일에 대한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계세요? 유튜브 방송은 좀 계획대로 가고 있고 글 쓰는 건 아직 좀 지지부진합니다. 전 팀장은? 저도 이제 방송 잘리지 않고 오래 하는 거랑 그 책을 좀 쓰려고 계획은 했어요. 그동안 예. 이제 모았던 데이터들 가지고 근데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두 분 다 글쓰기, 책 쓰기가 지금 이제 과업으로 남기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금연 많이 떠올리는 것 같은데 딱 지금 조사상에도 빅데이터에도 금연이 딱 나오진 않네요. 금연의 자체 언급량은 사실 매년 많은데 이걸 새해 계획이나 목표로 함께 삼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언급량이 좀 꾸준히 많은 키워드로 자리매김했고 매년 한 3, 40만 건 정도 언급되는데 이거를 뭐 새해 목표나 계획이라기보다는 1년 내내 그냥 어떤 숙제나 과업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46만 건, 2018년에 34만 건, 2019년에 31만 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고요. 예. 1년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1, 2월 달보다는 6, 7, 8월에 언급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날이 좀 덥다 보니까 이참에 그냥 담배 끊을까라는 언급들이 좀 많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연은 이제는 뭐 새삼스럽게 새해 결심용도 아니다. 예. 항시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 흡연율 어느 정도예요? 예, 요즘 그 주목받고 있죠.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그 10,000명, 그 1세 이상이니까 전 국민이죠. 전 국민 대상으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흡연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흡연율은 이제 평생 5갑 이상을 흡연을 했고 그리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 보니까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이 2017년에 22.3%였습니다. 남자가 38.1%, 여자가 6%예요. 예. 그 쭉 추세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남자는 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자는 좀 6% 정도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38%? 그렇습니다. 연령별로는요? 적지 않죠. 그 한국리서치가 작년 11월 달에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한 웹조사를 해서 이제 흡연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라고 단순히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질병관리본부의 그 규정한 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그런데 보니까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이 24%.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비슷하죠. 전체가 22.3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보니까 그 역유자형 그러니까 젊은층 나이 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가운데 연령층 30대 40대가 제일 많아요. 더 많고 이런 형태를 보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니까
과거에는 피웠는데 지금은 안 피운다. 23% 그렇습니다. 끊었다가 23%. 그렇습니다.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흡연율이 한 40% 됐거든요. 네. 그게 지금 내려간 거니까 그렇죠. 끊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빅데이터 상에서 금연 관련 키워드는 어떤 게 있어요? 그 금연 관련 키워드 1위가 좀 의외인데 흡연 구역이었어요.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재밌는 결과예요. 그래서 공공장소 흡연 구역이 어디 있는지 좀 많이 검색하고 찾아봤고, 예를 들면은 뭐 공항 흡연 구역이 어디인지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끝에는 이제 좀 찔렸나 봐요. 금연해야 하는데 합시다 이런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는 뭐 건강이나 CCTV, 문구. 요새 그 금연 문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요. 뭐 과하다거나 사진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언급이 좀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롭게 좀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금연과 관련해서 전자담배입니다. 맞아요. 전자담배가 지금 연관어 7이거든요. 그 언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이라는 연관어도 있어서 술과 담배 함께 줄이거나 끊어야 된다는 언급들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전자담배 언급량 어느 정도예요? 2017년에 11만 6천 건에서 2018년 14만 건, 2019년에 21만 건. 그러니까 담배 흡연의 어떤 언급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전자담배 언급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전자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조사된 것도 있어요? 예,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한국수 조사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어떤 종류의 담배를 피우는지 알아보니까 일반 담배. 앞에서 저는 담배를 피웁니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24%였죠. 그 중에 담배를 피운다, 그러니까 일반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이 87%, 관련형 전자담배. 이게 일반 담배를 끼워서 일반 담배형 형태를 끼워서 피우는 전자담배래요. 예. 여기 22%. 그리고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8%, 100% 넘는 이제 중복 응답입니다. 예. 두 가지 피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좀 흥미로운 것은 여자가 그 일반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이 남자보다 물론 그 계층 내에서의 비율이지만 좀 높게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은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서 좀 덜 해롭다. 예. 그런 인식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니까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냄새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불쾌감을 주는 정도 확인을 해보니 건강에 대해서는 보니까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흡연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다 79%,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가. 그다음에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66%.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분명히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인식은 분명한데요. 알고는 있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담배, 연기 이런 불쾌감에 대해서는 전자담배보다 일반 담배가 더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고요. 그나마 좀 정확하게는 알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는 어때요?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예, 그러니까 긍부정 비율이 55.8대 14.8이에요. 긍정이 높아요. 예, 보면 이제 전자담배 사용한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올리시는데 그 피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전자담배 피는 걸로 약간 좀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 그걸 좀 자기 위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이나 연구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초보다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그나마 덜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 갖고 있고 그 감성어들 살펴보면 긍정 감성어는 안전하다, 깔끔하다, 시원하다, 맛있다, 냄새가 덜하다, 종류가 다양하다, 선호하다, 편리하다 이런 단어들 보이고요. 부정 감성어는 역시나 유해성, 발암물질, 해롭다, 불안감, 뭐 비싸다 이런 단어들로 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전자담배 사실은 금연하고 싶어서 피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광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전자담배도 나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제 끊는 게 좋아요. 그 간접 흡연에 대한 조사도 있었죠. 간접 흡연에 대해서 좀 많을 거라고 이제 예측은 해보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한 달 내에 간접 흡연을 한 경험. 그랬더니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93%가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이야, 93%? 흡연자의 89%, 비흡연자의 94%가 간접 경험이 있어요. 거의 뭐 100%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간접 흡연이 일반적으로 이제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담배를 피우고 온 흡연자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간접 흡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이게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잘 몰라요. 예. 근데 담배를 안 피우거나 피우다 끊은 사람들은요. 방금 피우고 들어온 사람의 그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맞습니다. 역겹다는 사람들 많죠. 예. 그렇게 간접 흡연을 하게 되는 장소는요. 그 주로는 이런 개방된 공간이에요. 길거리, 건물 입구나 계단, 버스 정류소나 지하철 입구.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 단지 내, 또 베란다, 계단, 복도, 술집, 음식점, 사실은 뭐 모든 일상적인 공간 또는 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 예. 곳곳에서 경험을 하고 있다고. 그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이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를 물었더니 매우 심각하다가 44%, 대체로 심각하다 47%, 어떻든 심각하다는 응답이 90%입니다. 심각하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서 20대가 59%, 30대 51, 40대 49 이런 식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흡연자는 16%만이 이제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지만은 비흡연자 중에서는 과반이 넘어요.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53%입니다. 네.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죠. 빅데이터 상에서 흡연에 대한 긍부정 비율은 부정이 압도적이겠는데요. 네, 좀 실제로 그렇습니다. 24.6대 50 정도고요. 긍정 감성 좋다, 가능하다, 도움, 최선 다하고 있다, 건강하다, 괜찮다. 그 흡연자들 착각 중에 하나가 이제 언제든지 나는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의외로 많이 하고 있었고 끊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는 자기 위로, 그다음에 건강 검진 해봤는데 뭐 생각보다 내 몸이 건강하고 괜찮다 이런 반응들도 있어요. 자꾸 합리화를 좀 시키려는 그런 걸들 상당히 많이 받고 부정 감성어는 이제 스트레스, 심하다, 고민이 싫다, 위험, 악영향, 좋지 않다, 나쁘다, 유해한. 그러니까 사실 나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그 의지가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압도적인 다수가 담배는 나쁘다, 또 간접 흡연도 나쁘다. 이러니까 거기에 힘을 받아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때요? 예, 참 좀 흥미로운 결과라고 저는 봤는데요. 크게 두 개 방향이죠. 공공장소에서 금융교육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보행 중에 흡연에 대해서 규제해야 된다. 사실 이건 좀 상식적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이 당연히 90% 내외가 됩니다. 흡연자 중에서도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해야 된다 응답이 74%. 그리고 보행 중에 흡연에 대한 규제. 그래서 만약에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해도 좋다. 흡연자의 67%도 찬성을 했어요. 이건 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좀 의외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도 확대해야 된다. 그렇죠. 요것도 찬성 응답이 85%입니다. 네. 비흡연자의 이제 85%, 근데 흡연자의 87%가 찬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흡연자도 흡연자를 위한 공간은 필요하다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연결되는 게요. 흡연자를 위한 별도 공간이 있어야 그렇죠. 내가 간접 흡연의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안 피울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두 분 혹시 이런 그 흡연 관련 규제에 무슨 아이디어 있으세요? 저는 피워보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제가 아까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세금을 낸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이분들께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더 큰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흡연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그거는 그렇죠. 그건 요즘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뭐 부담이 돼서라도 금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이제 흡연을 예전에 했던 사람으로서 뭐 지금도 가끔 합니다만 그 흡연 장소 좀 마련해 주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것도 계속 알리면서 흡연구역 설치해 줘서 사실은 어떤 개인의 의지로 사실은 이거는 뭐 국가에 나서서 끊게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외국 다녀봐도 사실 우리나라만큼 규제 좀 잘하는 국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투트랙으로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